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서연은 낡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이자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를 위험한 제안이었다. 봉투 안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강지훈이었다. 대한민국 IT 업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 JH 이노베이션의 최연소 CEO.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기 힘든 깊은 눈매, 그리고 서늘한 표정은 그가 얼마나 빈틈없고 냉정한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과거 국정원에서 최정예 요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인물들을 분석해왔던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는 단순한 천재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뒤에는 깊은 고독과 경계심이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며칠 전 그녀에게 은밀히 접촉해온 사람은 과거 상사였던 박 실장이었다. 조직을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바로 강지훈의 가짜 아내가 되어 그의 집에 들어가 달라는 것이었다. 임무의 목표는 JH 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내부의 적을 찾아내고 강지훈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보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와 동생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그녀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박 실장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강지훈 대표는 지금 사방이적인 상태야. 그의 혁신적인 기술을 탐내는 외부 세력은 물론 그를 끌어내리려는 내부의 배신자까지. 공식적인 경호팀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위협이지.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해. 그의 말은 서연에 잠들어 있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녀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위험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계약 기간은 1년. 계약 결혼의 대가로 그녀는 막대한 돈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하지만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은 섬뜩할 정도로 간결했다. 임무 실패 시 혹은 정체가 발각될 시 의뢰인은 한서연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차가운 경고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의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약속 시간 정각에 도착한 서연은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내부는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먼저 와 있던 사람은 강지훈의 비서이자 변호사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일어나 서연에게 목례를 하고는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잠시 후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잘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큰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무심하게 걷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어떤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보통 사람이라면 금방이라도 주눅이 들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당신이 한서연 씨? 그는 서류를 확인하듯 물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처럼 서연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불쾌감을 유발했지만 서연은 철저히 감정을 숨겼다. 지금 그녀는 평범한 배경을 가진 돈 때문에 계약 결혼을 결심한 여자여야만 했다. 김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에 두툼한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전달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다. 이 계약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고 왔겠지. 당신은 1년 동안 내 안에 행세를 하게 될 거야. 내 가족, 내 직원, 세상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속여야 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내 아내처럼 보여야 한다는 뜻이야. 서연은 대답 대신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조항 하나하나를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특정 조항에서 잠시 멈췄다. 사적인 감정의 개입 절대 금지. 계약 기간 중 어떠한 형태의 스킨십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외부의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공유된 시나리오를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는 조항도 있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였다. 사랑 없는 결혼, 감정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이 계약의 본질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강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묻어났다.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일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난 당신을 아내로 인정할 생각 없어. 당신은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한 방패막일 뿐이니까 정해진 역할만 제대로 수행하고 쓸데없는 짓은 꿈도 꾸지 마. 특히 내 사생활에 끼어들 생각은 더더욱.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더 유리한 일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까지 확인한 후 김 변호사가 건네는 펜을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단호한 행동에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혹은 돈을 더 요구하는 등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너무나도 침착했고 마치 이런 계약이 익숙하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강지훈의 심기를 건드렸다. 서명을 마친 서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순간이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 역시 당신을 남편으로 생각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불하는 돈의 가치만큼 정확하게 제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제게 사적인 감정이나 불필요한 기대를 품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지훈의 오만함에 결코 지지 않겠다는 굳은 심지가 담겨 있었다.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감히 자신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의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기 바빴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듯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강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평범한 외모 속에 숨겨진 그 단단함은 대체 무엇일까? 그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을 느꼈다. 김 변호사가 애써 굳은 분위기를 수습하며 말했다. 이제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한서연 씨의 짐은 내일 중으로 강 대표님의 본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레 양가 상견례가 있을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나리오는 오늘 중으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니었다. 세상 앞에서는 강지훈의 아내,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그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비밀 요원이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그는 서연을 한 번 더 쳐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 눈앞에서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는 상상 이상일 테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성처럼 차갑고 견고해 보였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응시했다. 위험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표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대인 것 같았다. 서연은 자리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들과 다른 가면을 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거짓된 아내의 역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그녀는 과연 이 위험한 계약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차가운 얼음 같은 남자, 강지훈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남은 서류 작업을 처리하며 서연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강 대표님의 아버님이신 강만호 회장님은 성격이 불같으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모인 강선주 이사는 아주 예리한 분이니 말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는 마치 족집게 과외 강사처럼 팁을 주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다. 적진에 들어가기 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라운지를 나왔을 때 밤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서연은 호텔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단순한 위장 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판에 뛰어들었다. 냉혹한 CEO 강지훈, 탐욕스러운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내부의 적,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그들의 세상에 그녀는 가장 연약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어쩌면 모두가 그녀를 얕보고 무시하겠지만 바로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의 저택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고용인들을 포함한 저택 내부 인물들의 성향과 관계도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강지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위협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전장으로 나서는 전사의 뜨거운 심장 박동이었다. 가짜 아내로서의 삶, 그 위험한 막이 이제 막 올랐다. 다음 날 한서연은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성벽처럼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을 연상시켰다. 이곳이 앞으로 1년간 그녀가 살아야 할 강지훈의 본가,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김민준 변호사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묵직한 문이 열리자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과 위압적인 저택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지는 듯한 이 공간의 모든 것이 그녀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듯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집사가 나와 그녀를 맞았다.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과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뒤를 따랐다.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대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이곳이 보통의 부잣집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만우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고모인 강선주 이사였다. 강 회장은 호랑이 같은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오만함과 권위의식이 흘러넘쳤다. 네가 지훈이가 데려온다는 그 애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집안 한번 변변찮더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강 회장은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옆에 앉아있던 강선주 이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훑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뱀처럼 차가웠다. 우리 지훈이가 보통 내기가 아닌데 서연 씨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우리 지훈이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사실은 서연의 배경을 캐내고 진실성을 시험하려는 날카로운 신문이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사전에 약속된 시나리오대로 대답했다.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표정, 목소리 톤,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하지만 강선주 이사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취미가 고상하네. 그럼 혹시 르누아르의 후기 작품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볼 수 있겠니? 그것은 명백한 함정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국정원에서 요원들에게 교양과 예술사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다. 르누아르의 후기 작품은 전기 작품에 비해 색채가 더욱 풍부해지고 형태의 경계가 무뎌지는 특징이 있죠.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퇴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빛과 색에 대한 화가의 순수한 탐구가 절정에 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물화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생명력은 다른 어떤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라고 봅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답변에 강선주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서연이 단순히 돈만 보고 접근한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 2층에서 강지훈이 내려왔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서연에게 말했다. 방으로 안내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가족들의 날카로운 신문에서 빼내주려는 듯했지만 그 행동 자체도 철저히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강 회장의 불만 섞인 목소리와 강 이사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느껴졌다. 이 집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2층 구석에 위치한 게스트룸이었다. 강지훈의 침실과는 복도 끝과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내 서재나 침실에 들어올 생각 마. 그리고 이 집에서는 항상 내 아내인 것처럼 행동해야 할 거야. 고용인들 눈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 그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서연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낮 동안 김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저택의 설계도를 이미 완벽하게 외운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 카메라와 초소형 도청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움직이며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센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서재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서재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과거 조직에서 익혔던 기술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소리 없이 해제했다. 서재 안은 수많은 책과 최신 IT 기기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책상 위 컴퓨터와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책장 구석과 환풍구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다. 귀에 꽂은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저택의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바람 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그리고 고용인들의 작은 뒤척임까지. 그녀는 이 집의 유령이 되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찾아내야 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생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강 회장과 강 이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낮에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며 저택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고용인들의 움직임, 그들의 대화, 심지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배달 차량까지. 그러던 중 그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주일에 3번,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원 관리를 위해 들어오는 외부 업체 차량이 있었다. 그들은 정해진 구역만 관리하고 나갔지만 서연의 예리한 눈은 그들 중 한 명이 매번 저택의 통신 케이블 박스 근처에서 잠시 머무는 것을 포착했다. 강지훈의 공식 경호팀은 그들을 단순한 정원사로만 기록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일 아침 강 회장에게 배달되는 신문이었다. 신문 배달부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신문을 현관 앞에 두고 가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현관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미세한 행동을 보였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훈련된 서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해 보였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위협의 일부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박 실장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 JH 이노베이션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강지훈의 아내로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골라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강지훈은 완벽한 남편처럼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은
실수하지 마. 당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순 없으니까. 파티는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강지우는 그 중심에 있었다. 서연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르며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주변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파티장 내부의 모든 비상구와 경호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손님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곳이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였다. 그때였다. 한 웨이터가 샴페인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강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다 발이 꼬인 척하며 강지훈을 향해 넘어졌다. 쟁반 위에 수많은 유리잔들이 강지훈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쏟아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강지훈의 경호팀이 움직이기도 전이었다. 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마치 약한 여자처럼 비명을 지르며 강지훈의 앞을 막아서는 척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강지훈의 몸을 옆으로 밀쳐내는 동시에 근처 테이블에 있던 장식용 은쟁반을 집어들어 쏟아지는 유리잔들을 막아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동시에 그녀의 다른 한 손은 넘어지는 웨이터의 팔목을 스치듯 붙잡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는 그의 손목 관절을 비틀어 그가 숨기고 있던 작은 주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주사기는 소리 없이 카펫 위로 떨어져 사람들의 발밑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놀라서 남편을 보호하려다 우연히 벌어진 소동처럼 보였다.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연신 사과했고 경호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척하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친 강지훈의 표정은 달랐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는 보았을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빨랐던 그녀의 움직임을. 그리고 웨이터의 팔목을 스쳐 지나가던 그녀의 의미심장한 손길을.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날카로웠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외감 같은 것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이 가짜 아내가 단순히 돈이 필요한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가면 아래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차가운 계약 관계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가 던져진 것이다. 파티가 끝난 후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강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은 계속해서 옆자리의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는 아까의 상황을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되감아 보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그녀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는 일부러 고용한 돈이 급한 평범한 여자. 그것이 한서연에 대한 그의 첫인상이자 유일한 정보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의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녀는 위험 앞에서 당황하기는커녕 본능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웨이터의 팔목을 잡아채 무언가를 떨어뜨리게 만든 것까지 그는 분명히 보았다. 아주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카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호팀이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강지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의 머릿속은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누구일까? 대체 무슨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곁으로 온 것일까? 그는 김 변호사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고아원에서 자라 미술사를 전공하고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여자. 서류상으로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하지 않다고. 그날 이후 강지우는 의식적으로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회사 기밀에 가까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복잡한 기술 용어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섞어가며 강 회장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슬쩍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루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도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녀는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강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는 타이밍에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그 기술이 상용화되면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나요? 그 질문은 기술의 본질이 아닌 그것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아주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강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기술의 스펙과 수익률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그 너머의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허를 찌른 것이다. 또 다른 날 그는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며 일부러 중요한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웠다. 서재 입구에는 그가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서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서재 주변을 지나가도록 집사를 통해 심부름을 시켰다. 그의 예상대로 서연은 열린 서재 문틈으로 책상 위의 서류를 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강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만약 서류에 손을 댄다면 그것은 그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서재 안을 한번 훑어볼 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없었다. 마치 그곳에 중요한 서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녀의 완벽한 무관심은 오히려 강지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연기일까? 여러 번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강지훈은 서연에게서 어떤 틈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했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강지훈이 그어놓은 선을 절대 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물과 같았다.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아도 그 모양에 맞춰 자연스럽게 스며들지만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존재. 그녀의 그런 모습은 강지훈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호기심을 깨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강지훈은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곳은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다. 희귀한 식물들로 가득 찬 그곳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온실 안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은은한 달빛 아래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서연이 워라미인 웨샤메렌이라 불리는 꽃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달이 뜬 밤에만 몇 시간 동안 피었다 지는 신비로운 꽃이었다. 서연은 그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쓰던 무표정한 가면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부드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짧은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린다는 게 왠지 슬프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하고 조용했다.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섰다. 그는 대답 대신 하얗고 커다란 꽃송이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꽃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었다. 어릴 적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이 꽃이 피기를 밤새 기다리곤 했다. 그에게 월화미인은 어머니에 대한 아픈 그리움의 상징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공간과 이 꽃에 얽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입니다. 이 꽃이 필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렇게 짧은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달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하던 남자의 가장 약하고 솔직한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유명한 화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늘 위협에 시달리셨죠. 그러다 결국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15살 때의 일입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순간 자신이 임무를 수행 중인 요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 기업의 냉혹한 CEO가 아닌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홀로 싸워온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정심이기도 했고 연민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그를 이해하게 된 데서 오는 미묘한 유대감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보를 캐내는 대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말은 짧고 단순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가식이나 계산도 없는 순수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태도는 아주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노골적으로 시험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때로는 서재에서 일하다가 그녀에게 차를 한 잔 가져다 주기도 했고 그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사소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눈빛에 아주 가끔씩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목표물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훈련받았다. 감정은 임무의 가장 큰 적이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독약과도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보여준 약한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감시 대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온실에서 보았던 그의 슬픈 눈빛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외로운 목소리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임무와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낮에는 완벽한 가짜 아내로서, 밤에는 빈틈없는 비밀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차가운 얼음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균열이 결국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실에서의 밤 이후 한서연은 강지훈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사적인 감정에 휩쓸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설치한 감시 장비들을 통해 의미심장한 정보들이 조금씩 수집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자신의 방을 작은 지휘 본부로 만들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저택의 구조도와 함께 음성 파형, 데이터 패킷 흐름 등이 복잡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정원사와 신문 배달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움직임을 정밀 분석했다. 정원관리 업체 차량이 머물렀던 통신 케이블 박스에서 아주 미세한 데이터 이상 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려는 시도의 흔적이었다. 또한 신문 배달부가 현관문 앞에 머무는 짧은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저택 내부의 와이파이 신호를 탐색하는 로그 기록을 발견했다. 이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JH 이노베이션의 보안망을 뚫기 위해 동원된 기술자들이었다. 이들의 배후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서연은 박 실장에게서 받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JH 이노베이션의 내부 서버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컴퓨터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일부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강만호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JH 이노베이션의 주요 협력사 대표인 권영택 회장이었다. 권 회장은 재계에서 인품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늘 온화한 미소와 함께 강지훈을 친아들처럼 대했고 강 회장 역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분석한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JH 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 자료와 강지훈의 개인적인 동선 보고서가 권 회장 소유의 유령 회사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믿음직한 얼굴 뒤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바로 알릴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 없이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강 회장과 권 회장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설픈 보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권 회장의 꼬리를 잡기 위해 더 깊숙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 회장의 주변 인물들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편 강지훈은 서연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파티 이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동시에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일부러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일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차를 가져다주는 짧은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했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너머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강지훈은 중요한 외부 미팅을 위해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서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창밖을 내다보며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귀에 꽂힌 수신기를 통해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대화가 잡혔다. 그것은 저택의 운전기사 중 한 명과
외부인의 통화 내용이었다. 오늘 D7 지점 통과 시 실행한다. 흔적 남기지 마. D7은 강지훈이 미팅 장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외곽도로의 한 구간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차키를 들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강지훈의 차가 갔을 경로를 계산하며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강지훈에게 연락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중요한 미팅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지름길을 이용해 강지훈의 차를 앞질렀다. D7 지점은 급커브가 많은 내리막길이었다. 트럭을 이용한 고의 추돌 사고를 위장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커브 길목에 자신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세워 도로를 막았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마치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속으로 달려오던 강지훈의 차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그녀의 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도로를 뒤흔들었다. 강지훈의 운전기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아니, 이런 곳에 차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위험하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 뒤쪽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위장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사리를 품은 질주였다. 강지훈의 운전기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훈 역시 차 안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찰나의 순간 움직인 것은 서연뿐이었다. 엎드려요. 그녀는 강지훈의 운전기사를 밀쳐 도로 옆 도랑으로 굴려버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강지훈이 타고 있는 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젖혔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허둥대는 강지훈의 멱살을 잡아채다시피 끌어냈다. 정신 차려요, 강지훈 씨. 그녀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차에서 겨우 빠져나와 몸을 굴렸다.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덤프트럭이 강지훈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값비싼 세단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흙먼지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서연은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팔에는 차유리에 긁힌 긴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구겨진 자신의 차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저 차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팔에서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그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덤프트럭의 번호판과 특징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파티장에서의 일도 그리고 오늘의 이 사고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 한서연 역시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더 이상 그녀를 적으로 간주하는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피 흘리는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그녀의 상처에 단단히 감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고마움이었고 미안함이었으며 그리고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가짜 아내와 고용주라는 계약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가 되었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강지우는 이제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내야만 했다. 음모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고의 충격이 가라앉은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한서연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왔다. 집사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지만 그는 직접 하겠다며 모두를 물렸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연의 팔에 감겨 있던 자신의 넥타이를 풀었다. 피로 얼룩진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는 말없이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를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세심함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팔에서 느껴지는 따끔한 통증보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온기가 그녀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훈련된 요원으로서 부상을 입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자신을 치료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 어색하고도 낯선 따뜻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상처 소독을 마친 강지훈이 붕대를 감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겠소.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왜 내게 왔는지도 궁금해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게 됐어. 당신은 내 편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 그는 붕대 매듭을 단단히 묶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나를 믿어주시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당신의 적이 누구든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싸울 테니. 그의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전장에 나서는 동지에게 건네는 엄숙한 서약과도 같았다. 서연은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서연을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서재의 문을 그녀에게 활짝 열었다. 그는 맞은편에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회사의 모든 기밀 자료와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을 그녀에게 부여했다. 그것은 그의 세계 전부를 그녀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소? 내부의 적은 누구일 것 같아? 그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그가 건네는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 아내에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JH 이노베이션의 복잡한 내부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냈고
임원들의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추적하며 권영택 회장과 연결된 내부 조력자들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예리한 분석력과 직관의 강지호는 몇 번이고 감탄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한 파트너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들은 서재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의 컴퓨터로 작업에 몰두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늦은 밤, 피곤에 지친 서연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면 강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곤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소의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는 평온하고 무방비한 얼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곤 했다. 서연 역시 혼란스러운 감정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경계선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는 그의 날카로운 옆모습을 훔쳐보기도 했고, 그가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그녀는 이것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게 사적인 감정은 금물이었다. 하지만 머리로 아무리 경고 신호를 보내도 심장은 제멋대로 그를 향해 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권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던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그의 자금 세탁 수법은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했다. 그때 강지훈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당신까지 쓰러지면 난 정말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자 긴장으로 팽팽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잠깐 쉬면서 얘기나 합시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서재 발코니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온전히 믿어본 적이 없었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돈과 내 능력을 보고 접근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늘 혼자였지. 거대한 성에 갇힌 외로운 왕처럼.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처음에는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 돈 때문에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내 안의 상처를 알아봐 주었지. 그의 고백은 어떤 미사여구도 없는 투박하지만 진솔한 진심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돈 때문에, 임무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임무의 목표물이나 감시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외롭고 상처받은 남자였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 감정은 임무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느끼는 순수한 연민이자 애정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가짜 아내로 들어온 이 집에서 그녀는 어느새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그를 향한 감정뿐이었다. 이 사랑은 그녀의 임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임무만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싸울 터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해졌다. 강지훈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서연의 수사망은 더욱 촘촘하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강력한 아군이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그의 지원 아래 그녀는 JH 이노베이션의 보안팀과 정보팀의 핵심 인력 중 극소수만을 선별하여 비밀리에 자신의 팀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권영택 회장과 그의 수족인 비서실장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서연이 과거 저택에 설치해 두었던 초소형 도청 장치가 우연히 잡아낸 것이었다. 파일 속에서 권 회장은 냉혹한 목소리로 강지훈을 제거하기 위한 덤프트럭 사고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또한 JH 이노베이션의 신기술인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설계도를 빼내어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는 계획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목소리 톤, 사용 어휘, 대화 내용 모두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서재에서 강지훈에게 헤드폰을 건넸다. 직접 들어보세요. 강지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헤드폰을 썼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권 회장의 추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친아들처럼 자신을 대하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파일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헤드폰을 벗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서연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또 나를 구했군.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분노는 잠시였다. 그는 곧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당장 이 파일을 검찰에 넘기고 권 회장을 긴급 체포하도록 하겠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니 그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권 회장의 인맥 관계도를 띄웠다. 화면에는 정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의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권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그림자 권력으로 군림해온 인물입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음성 변조 가능성을 주장할 테고 언론을 이용해 이것을 단순한 기업 간의 음해 공작으로 몰고 갈 겁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역으로 무고죄의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좌절감에 휩싸였다. 괴물의 목을 벨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었지만 그 괴물은 너무나도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답답한 마음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그 갑옷을 벗겨야 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새로운 계획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주일 뒤에 있을 신기술 발표회. 서연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네, 바로 그 무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생각은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의 서재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우선 강지우는 보안팀 내부의 권 회장 첩자를 통해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최종 보안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한 가짜 정보, 즉 미끼를 흘렸다. 신기술 발표회 당일 시연 시스템에 단 10분간 치명적인 백도어가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기술을 훔치려는 자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다음으로 서연은 발표회장에 모든 보안 시스템을 직접 재설계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호팀 외에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전직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팀을 행사장 곳곳에 일반 참석객으로 위장시켜 배치했다. 또한 발표회장의 모든 CCTV와 네트워크망을 중앙 통제실이 아닌 자신의 노트북과 직접 연결되는 독립된 서버로 구축했다. 이제 발표회장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대한 체스판이 된 셈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발표회 시연 시스템 자체에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최고 기술진과 함께 겉보기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와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덫인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만약 권 회장의 해커가 미끼 정보를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하여 기술을 빼내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활동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역으로 해커의 시스템을 장악하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기술 시연 영상 대신 권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었다. 계획을 세우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서재는 수많은 설계도와 데이터 분석 자료들로 가득 찼고 차가운 커피잔만이 밤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험한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짜릿한 유대감을 느꼈다. 강지훈은 서연의 전략적인 사고와 대담함에 몇 번이고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체 판을 읽고 상대의 수를 예측하여 함정을 파는 위대한 전략가였다. 서연 역시 일에 몰두한 강지훈의 모습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돈 많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천재였고 위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리더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날선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결국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발표회를 하루 앞둔 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강지훈과 서연은 텅 빈 발표회장에 나란히 서 있었다. 수천 개의 객석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무대 위에는 내일의 결전을 기다리는 거대한 스크린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실패는 없어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그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단순히 회사의 기술이나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여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이 여자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전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기술 발표회장 답사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고
오직 두 사람의 서재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한서연과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모든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화면에 떠 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내일의 성공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 병과 잔 2개를 가져왔다. 그는 호박색 액체를 잔에 따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 밤이 우리에게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감춘 긴장감이 희미하게 묻어났다. 그는 잔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시작되어 버린 이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았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의 작전이 성공하면 권 회장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가짜 아내라는 계약 관계는 끝이 날 것이고 한서연은 이 집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의 인연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서연을 바라보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군. 돈 때문에 이런 계약 결혼까지 하는 아주 속물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지.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고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 당신이 내게서 무언가를 더 뜯어내려는 기색을 보이면 가차없이 내칠 생각이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언제나 침착했고 당당했으며 내가 그어놓은 선을 단 한 번도 넘지 않았지. 오히려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점점 더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어.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위스키 향과 함께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파티장에서의 그 웨이터, 그리고 나를 덮쳤던 덤프트럭,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정체가 뭔지 모르오. 당신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과거를 숨기고 있는지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는 손을 뻗어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야. 당신은 내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줬고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그러니 내일 절대 무리하지 마시오. 계획이 실패해도 상관없어. 회사를 잃어도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랑 고백과도 같은 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약속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만 했다. 자신이 국정원 출신의 비밀 요원이었으며 처음에는 임무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다. 사실 저는 이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모든 것을 말해버리면 내일의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 계획 전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담긴 이 깊은 신뢰가 실망으로 바뀔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강지호는 오해했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뺨을 감싼 손을 거두려 했다. 미안하군. 너무 부담을 줬나 보오. 그냥 잊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 진심을 담은 약속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가슴으로 가져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했다. 그러니 약속해 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내일의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는 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게요. 나의 과거, 내가 당신에게 온 진짜 이유,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진짜 마음까지.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신뢰의 약속으로 답한 것이다. 미래를 함께하자는 가장 절실하고 아름다운 약속으로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서연 역시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의 소리처럼 겹쳐졌다. 거짓과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강지훈은 서연의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그리고 함께 맞이할 미래를 위한 엄숙한 의식이었다. 폭풍전야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곧 동이 틀 것이고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를 터였다. 발표의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행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흥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가장 앞줄 VIP석에는 권영택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 무대의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해커가 이미 JH 이노베이션의 시스템에 침투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이 전쟁을 함께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수많은 약속과 신뢰, 그리고 함께 전장으로 나서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시간 됐습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인 후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서연은 그가 무대로 나서는 것을 지켜본 후 몸을 돌려 행사장 구석에 위치한 작은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구축한 비밀 지휘 통제실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행사장 곳곳에 CCTV 화면과 네트워크 데이터 흐름, 음성 감청 채널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끼고 자리에 앉았다. 모든 팀원 각자 위치에서 보고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다. 곧이어 객석 곳곳에 위장 배치된 그녀의 팀원들로부터 이상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이 제자리에 놓였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막힘이 없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이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청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귀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이 발표의 클라이맥스를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통제실에 앉아있던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붉은색 경고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미끼를 문 것이다. 권 회장의 해커가 그들이 흘린 가짜 정보를 이용해 시스템의 백도어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목표물, 트랩 진입 확인. 서연은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부터 2단계 작전을 개시한다. 권 회장의 해커는 환호성을 질렀다. 너무나도 손쉽게 JH 이노베이션의 철벽 같은 보안망을 뚫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핵심 기술 데이터 파일을 자신의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다운로드하고 있는 파일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역으로 자신의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강력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접속한 서버는 JH 이노베이션의 서버가 아니라 모든 활동이 기록되도록 설계된 서연의 미러 서버라는 사실을. 바로 그때였다. 객석에 앉아있던 권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노트북으로 은밀한 메시지를 받았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멈췄습니다. 권 회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주변에 앉아있던 자신의 경호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이었다. 바로 물리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강지훈을 납치하고 서버실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암흑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혼란을 틈타 권 회장의 경호원들이 무대와 서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서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적외선 투시 모드로 전환된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코드 블랙, 플랜 B 실행. 그녀는 자신의 비밀팀에게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버실 문을 잠그고 비상 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권 회장의 부하 한 명이 무대 뒤편에서 강지훈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서연의 경고를 듣고 몸을 숙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총알이 발사되기 직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그림자가 나타나 괴한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암살자의 그것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서버실로 향하던 다른 두 명의 괴한 역시 객석에서 일어난 서연의 팀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여기저기서 격투음과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일반 참석객들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강지훈의 앞을 막아서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는 한 마리의 검은 표범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비상전력이 들어와 행사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져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것은 기술 시연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 회장 해커의 컴퓨터 바탕화면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기밀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권 회장 소유의 유령 회사 서버로 전송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이 분할되면서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권 회장이 덤프트럭 사고를 지시하던 통화의 음성 파형 그래프였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그의 추악하고 냉혹한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흔적도 없이 처리해. 강지훈 그놈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란 말이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VIP석의 권영택 회장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해외 경쟁사의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던 이메일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폭로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권 회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서연의 팀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의 비참한 몰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무대 아래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지만 굳건히 서 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비밀은 모두에게 드러났지만 그들은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권영택 회장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발표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임무는 완수되었고 적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이 집에 머물게 했던 유일한 명분이었던 계약 역시 그 효력을 다한 것이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지훈은 몇 번이고 입을 열려 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서연의 굳게 닫힌 입술과 창밖만 응시하는 차가운 옆모습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모든 감정을 지운 채 단단한 벽을 치고 있는 듯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재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가 이대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작은 가방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처럼 침착하고 담담했다. 그 모습을 본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지금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사무적이었다. 마치 지난 몇 달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저 업무의 연장선에 불과했다는 듯이. 강지훈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계약? 아직도 그깟 종이 쪼가리 얘기를 하는 거요?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이 당신에게는 고작 비즈니스에 불과했단 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제 위협은 사라졌으니 제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유가 없어?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 내 얼어붙었던 세상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게 없던 일이라는 듯이 떠나겠다고? 난 절대 허락 못해.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거대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심장도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는 빛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위험한 과거와 정체가 언젠가는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제 정체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당신 옆에 있는 저를 보고 수군거릴 겁니다. 당신의 명성에 흠집만 가게 될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내며 그를 밀어낼 이유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강지훈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서연의 양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명성?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한테 중요한 건 오직 당신 하나뿐인데.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진솔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고백을 시작했다. 한서연 씨,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거 알아. 임무 때문에 내게 접근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알게 됐어.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를 구원한 거야. 나의 외롭고 텅 비었던 세상으로부터.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 말은 그들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시오. 계약서 따위는 이제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고용주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나의 가짜 아내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사랑의 맹세처럼 거룩하게 울려 퍼졌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바로 당신 자체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러니 이제 내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시오. 가짜가 아닌 나의 진짜 인생 파트너가 되어 달란 말이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서연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녀를 묶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요원으로서의 굴레, 그리고 그를 떠나야만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들까지. 그녀는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강지우는 대답 없는 그녀의 대답을 확인하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길고 길었던 거짓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한 사랑의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거짓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조심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다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과거의 삶과 작별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그녀의 무언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권영택 회장의 몰락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강지훈 대표의 아내 한서연이 있었다. 언론은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국정원 출신이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만호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서 정체도 모를 애를 데려와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강 회장은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위압감 대신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 서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냥 그녀를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 씨는 제 목숨을 구한 은인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님께서 반대하셔도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고모 강선주 이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경멸 대신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 말이 맞아. 그 애가 아니었다면 너나 지훈이나 그리고 이 회사까지 모두 끝이었어. 출신이 어떻든 그 애는 우리 강씨 집안에 빚을 안겨준 셈이야. 그녀는 서연을 며느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족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후 강지훈은 서연과 함께 세상 앞에 나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단상에 섰다. 그는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비범한 과거를 암시하면서도 그녀가 자신과 회사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의 연설은 그녀를 신비로운 스파이가 아닌 한 남자의 인생을 구한 영웅으로 만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의 시선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에 열광했고, 서연은 현대판 공주를 구한 기사라는 엉뚱한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마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말하고 며칠간의 외출을 허락받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자신이 살았던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좁고 차가운 공간은 여전히 그녀의 외로웠던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박 실장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박 실장은 그녀에게 국정원으로의 복귀나 다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인 한서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아내나 요원이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계약금으로 받은 돈 덕분에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위험했던 임무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이제는 너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렴.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밝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흔들리지 않았다. 강지우는 그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돌아온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그녀를 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맞닿았던 저택 뒤편의 작은 온실이었다. 그날따라 온실은 수백 개의 작은 촛불과 하얀 꽃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강지훈이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고 순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 우리는 거짓과 계약으로 만났지만 당신은 내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숨을 구했고 나의 세상을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내 모든 시간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가짜가 아닌, 더 이상 계약이 아닌 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넘치는 행복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당신과. 그녀의 대답에 강지우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길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가짜 아내로 들어왔던 집, 그 차갑고 낯설었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위험한 임무와 보이지 않는 적들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깊었다. 온실의 유리창 너머로 새로운 날의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만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이었다.